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세속에서 요즘 와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전에도 이런 말은 있었지만 옛날에는 주로 이제 뭐 그 IQ 그러니까 이제 지적 능력을 좀 뜻하는 IQ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 와서는 이제 그 IQ가 높다고 해서 뭐 모든 면에서 잘한다거나 또는 이제 행복하게 산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EQ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서지능, 감정을 잘 조절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단순히 그 어떤 논리적으로 또 어떤 거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정보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감정 조절하고 대인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이런 능력까지 골고루 이제 개발이 돼야 그런 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하고 어떤 좀 연관성이 있는지 그건 딱 1대1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세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하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수행을 해야 되나 하는 거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한 두 가지로 본다면 일단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이성적인 뭐 논리적인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그걸 파악하고 판단하고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라는 것과 뭐 감정, 뭐 정서라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감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감정하고 정서는. 그런데 이제 일단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감정적인 부분 이거는 좀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좀 다르듯이 이런 생각이 어떤 하는 역할과 또 그 감정이 하는 역할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제 어떤 논리적이고 정보를 습득하고 뭔가 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그런 것만 갖고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은 보통 IQ로 어느 정도 이제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IQ로 좀 대략적인 측정이 가능한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거를 또 EQ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능력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을 잘 조절하는 이런 능력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을 마음지능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마음의 지능이 높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잘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과 우리 이제 수행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 사실 이 수행을 하면은 이 마음을 조절한다는 건 결국 생각이나 뭐 어떤 이런 감정 조절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미 그 부처님 가르치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현재 우리가 세속에서 쓰는 그런 이제 용어와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뭐 생각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이런 데서는 뭐 생각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하고 그 생각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적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에 대한 능력치를
뭐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IQ라고 하는 이제 지능 지수,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이 지능 지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능 지수가 좀 높으면 지적 능력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지적 능력이 좀 약하면 그게 약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게 뭐고 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능이 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 때도 좀 부족하고, 좀 인지 능력이나 뭐 분별력이나 판단력 이런 게 좀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이해하면은 생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또 견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생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오고, 그 패턴이 딱 정리가 된 게 이제 우리가 견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생각은 또 견해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결국 견해화되는 게 어떤 이 견해가 형성이 되면 그것도 견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뭔가 세상을 분별하고 헤아리고 인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잘하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감정은 뭐 이렇게 세속에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어떤 외부의 자극 또는 뭐 내적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인지적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대체로 이제 감정도 이제 인지적인 반응이긴 한데, 이게 이제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죠.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무서운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인지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조금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대상을 이렇게 분별해서 헤아리고 막 파악하고 이런 쪽에 작용을 주로 한다면은, 감정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작동할 때 그 배경이 되는 어떤 마음 상태,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에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밑바탕에 화라는 게 깔려 있으면서 생각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생각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되게 평온하고 뭔가 고요한 그런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보는 용어하고는 좀 다른 용어죠. 그걸 조금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마음 상태다, 이렇게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마음 상태,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 이런 걸로 보는데, 이 감정을 영어로 말하면 feeling이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불교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그 용어하고 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은 아주 뭡니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좋다, 일종의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고 그냥 아주 원초적인 그 상태, 그죠?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원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오토매틱으로, 우리 인지 기능이 들어가기 전에 오토매틱으로 작용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반응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런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를 우리 경험이나 여러 가지에 결합돼서 이거를 반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뭐 저도 이런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걸 뭐 용어를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좀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원초적으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불행이 아니라 그 고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쾌불쾌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거의 중간 이게 이제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고, 이런 자극이 일어났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거는 좀 감정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뭐,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어떤 뭔가 딱 자극이 와서 놀라거나 공포스럽거나 슬픔, 화, 좌절, 실망, 뭐 이런 게 이제 감정적인 상태인데, 이게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좀 뭐하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뭐하고 비슷하겠어요. 심리작용 중에서 선불선의 개념하고 되게 좀 비슷한,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냥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어떤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심리 현상 중에 인지 기능에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 데 관여하는 게 심리작용이 있죠. 그 자체에 색깔은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괴롭게 만들거나 동요하게 만들거나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쪽에 한 파트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불성이라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작동되는 걸 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부정적인 감정과 좀 긍정적인 감정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죠. 100%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감정적인 거라는 거는 좀 더 뭐에 가까우냐 하면 선불선하고 좀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되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좀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에 연관성이 깊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런 이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그런 능력치를 정서지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EQ라고 해서. 이걸 잘하는 사람 자기 감정 조절도 잘하고 타인도 타인과의 공감도 잘하고 또 대화 속에서의 그런 상호작용 그런 거 이제 인간관계도 되게 원만하게 잘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정서지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 연구를 해보면 IQ가 높은 사람보다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률도 좀 더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좋아도 IQ가 좋다고 해서 이제 지적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이제 대인관계나 이런 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그게 크게 무너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그런 번뇌를 버리고 해로움을 버리고 이런 게 다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잘 조절하고 그 번뇌를 잘 알아차려서 이런 걸 잘 이제 관리하는 이걸 여기에 휩쓸리지 않는 이런 능력들이 다 이런 정서지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더라도 그게 그 능력 발휘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이제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생각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다 보면 그 밑바탕에 막 그
의심이나 그런 막 화나 집착이나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면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감정은 또 단순히 이제 물론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이 이렇게 그거 하는 거는 또 이게 이런 감정은 우리 생각이나 행동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죠. 그죠? 뭐 화가 나 있어. 감정적으로 화가 격하게 일어나면 아무래도 행동이 폭력적으로 나오거나 말이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감정이나 이런 게 안정돼 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럽고 이래 나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야, 뭐, 생각도 물론 외부 자극, 이제 오감으로 들어온 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만, 감정이 발생하는 거에 이제 또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리 몸이 또 감정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가 막 신법이라 그러고 마음법이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몸 상태, 몸이라고 하는 상태가 우리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여러분 다 경험해보죠. 몸이 좀 안 좋고 피곤하고 이러면 누가 한마디 걸면 막 짜증이 막 일어나고, 내 지쳐있는데 누가 와서 뭐 이런 이야기하면 막 평소 같으면 부드럽게 이야기할 것도 그럴 때는 막 짜증을 내고 이런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렇게 무슨 교도소 같은 데서 있잖아요. 가석방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밥 먹기 전에 서류 심사하는 거하고 밥 먹고 나서 할 때하고 승인율이 달라진답니다. 실제로 이제 배가 불러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도장 탁탁 찍어주는데, 이제 자기가 배가 고파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자꾸 귀찮게 하고 이러면 이제 리젝트 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몸의 상태가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우리 마음에서 그런 화나 짜증이나 그런 이제, 아니면 또 몸이 되게 편안하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이런 감정에 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는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사실 뭐 내가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요. 이 우리 몸이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뼈도 많고 막 세포도 많고, 이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뇌의 가장 큰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서 쓰는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이 몸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게 이제 제일 큰데, 이런 걸 이제 신체 에사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난 그거를 잘 관리해서 몸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도록 하는 그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거를 체크해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걸 우리가 안 좋게 느끼게, 불쾌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이게 뭔가 처치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이제 아주 세세하게는 아닌데, 그래서 이걸 내수용 감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장기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너 지금 뭐 위장이 뭐 한 90% 나빠졌어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쾌불쾌로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몸의 상태를 그런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육체적 느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행복과 괴로움, 육체적 괴로운 느낌, 육체적 행복한 느낌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내수용 감각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죠. 이건 주로 내부 자극이니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건 조금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우리 의식에 감정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 이게 몸 상태에서 쾌가 일어나면은 이게 좋은 감정으로 가기가 쉽고, 불쾌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건 대체로 이제 주관적이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에 또 영향을 받는, 자기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엄청 받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어디 갔다가 뱀을 봐서 되게 놀랐다 하면 나중에 뱀 생각만 해도 막 이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트라우마니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때 겪었던 주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에도 영향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 그런 걸 좀 이해하면, 그래서 감정과 생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게 사실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바탕이 되는 게 감정적인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막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걸 조금 수행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생각을 잘 바꾸면, 생각을 잘하면은 우리 감정이 변할 수 있죠. 감정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마자 막 반응하는 그거를 두려움이나 공포로 반응하던 거를 이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자꾸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반응을 다르게 하도록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가 덜 느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감정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아예 감정이 바뀌면 생각도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 감정과 생각이라고 하는 건 계속 같이 이렇게 작동하면서 우리 삶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을 요즘 보면 인지행동치료나 이런 데서 하는 작업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게 하는 이런 거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거는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안정되니까 또 생각도 훨씬 더 건전한 생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같이 작동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거니까, 옛날에는 이제 너무 생각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고 그거를 좀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살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 만약에 이제 이런 지적인 능력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면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러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능력이 뛰어나고 이래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생각과 그 생각의 배경이 된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은 뛰어난데 인성은 개판이다. 그런 사람도 있죠. 완전 이제 성격은 완전히 이상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잘 개발돼야 제대로 어떤 자기도 개발하고 타인과의 공감도 잘 되고 어떤 대인 관계도 원만한 그런 이제 두루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요즘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하는 거를 어딘가 보니까 이걸 마음지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 조절과 이런 걸, 생각 같은 거 이런 걸 잘 조절하는 능력, 그런 거를 이제 마음의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높이는 거라면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속에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탑 기법이라고 있어요. 감정 조절하는데 들어봤어요? 되게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되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일단 스탑에 STOP가 하나하나를 따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화가 일어났다 멈춰라, 이게 스탑이고요. T는 이제 take breath, 심호흡하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이제 observe,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행동해라, proceed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버드대에서 개발한 방법인가 봐요. 아주 이제 단순한 그런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수행 방법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소위 말 알아차림인데. 그래서 이분 이제 세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건 한 0.2초 걸린다 합니다. 보통 인간에.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이 일어나면 막 이 커져 가잖아요. 그죠? 막 화가 잠깐 났다가 화가 크다가 이제 이 화가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좀 어떤 그렇게까지 좀 커져서 실제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한 6초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심호흡하라는 거예요. 이 커져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해놓은 이런 방법은 엄청나게 수준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생각을 관리한다는 거는 약간은 이건 지혜 쪽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할 또 쓸데없는 망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이제 어리석어지고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전에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한다.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고 해로운 마음 상태를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소위 말해서 이게 삼매가 기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이제 불선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안정되는 삼매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므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뭔가 생각을 하도록,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게 지혜로 되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삼매의 어떤 이 조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감정 조절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깊이 있게 설해놓은 게 바로,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을 조절하는 이런 지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팔정도다. 이 팔정도를 잘 실천하면 여러분이 마음 지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불교의 어떤 영역에서의 수행이라기보다 이거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하고 또 이제 타인과의 공감 이런 것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자기의 어떤 괴로움도 소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관련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개정회를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개정회를 잘 실천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팔정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팔정도 중에 정념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념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념처 수행을 실천하는 게 팔정도로 결국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념을 또 그 사념처를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우리한테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알아차림으로써 자각을 함으로써 우리 몸 상태나 마음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거를 잘 관리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 또 이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또 언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계를 잘 지킨다는 건 결국 언행을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관리되고, 또 마음을 잘 케어하다 보면, 관리하다 보면 또 이게 이제 언행으로 다 드러나고, 이러면서 이 개정회가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마음이 이제 되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마음 상태, 자비로운 마음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차림 수행이다. 이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할 때 그 관찰 있죠.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국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께 물질 아니면 정신이다. 그죠? 물질적인 거는 형체가 있고 정신은 형체는 없지만 어떤 작용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작용으로만 드러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물질과 정신을 알아차리되 단지 이 현상들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니까 이것 자체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행복이라 할 만한 요소도 없고 여긴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마디로 공이다. 이거는 여기에 모든 게 영원성이나 이런 건 비어 있다.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원하다고도 보지 않고 행복이라고 보지도 않고 내 것이라고도 보지 않으면서 그냥 그 단지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공이라는 베이스 속에서 이 현재 일어나는 작용을 있는 그대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 일어나는 현상을 내 것이라거나 영원이라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여기에 집착이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이 현상은 그냥 현상일 뿐인데 여기에 나도 모르게 나라는 개념이 자꾸 붙어 있는 거잖아요. 왜곡된 인식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서 그냥 현재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이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보통은 이제 이 일어나는 현상을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작동하는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떨어져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냥 단지 이런 현상이라고 보면서 이제 일어나는 작용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기반입니다.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기억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생각은 뭡니까? 정확하게 이제 만약에 심리 현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위따까죠. 위따까. 그죠?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생각, 위따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고 심리 현상들, 그러니까 마음 부수라고 마음에 이제 부속되어 있는 마음의 부가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작용할 때 그냥 홀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도와준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냥 아는 데 필요한, 인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의 색깔은 없어요. 그죠? 뭐 생각이나 뭐 느낌이나 인식이나 이런 건 그냥 대상을 그냥 인식하거나 알거나 분별하거나 느끼거나 이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심리 현상이 결합되냐에 따라서 선이 결합되면 이게 선한 마음이 되고 불선이 결합되면 불선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걸 분별할 때 욕망이 함께 하게 되면 그거는 탐욕이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화가 나서 화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분별하면 뭐가 됩니까? 화가 있는 마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선불선이라는 게 약간 감정적인 요소에 좀 해당. 이거는 이 자체가 어떤 거는 이제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어떤 거는 해로운 거고 이렇게 좀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런데 생각이라든가 이거는 꼭 필요한 요소지 없어서 이거는 선과 불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불교에서 이제 위따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오식 같은 경우는 그냥 자극이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자극을 그냥 감지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들어온 정보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이게 마음에 떠올라야 쉽게 말하면 기억을 해야 이게 뭔가 저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 마음에 이제 떠올려주는 역할, 이게 바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이 생각 저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지 생각이라는 게 세속에서 말하는 생각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런저런 대상을 계속 마음에 떠올리면서 요모조모 생각하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근데 이 위탁가라고 하는 이 생각은 대상을 분별하고 인지하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지만 이 자체가 뭐 선, 불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 자체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그냥 분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요모조모를 떠올려줘서 마음이 이걸 분별하는데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는 이제 심리 현상들 중에 선불선의 개념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한 마음이라고 하면 불선한 거는 탐진치하고 관련이 있고 그죠? 선은 이제 불탐부진불치라고 하는 그 이제 지혜나 자비 뭐 이런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고 아주 긍정적인 상태, 하나는 부정적인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면 생각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선불선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선과 결합하면 이게 선한 생각, 부정적인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 이 생각이 이제 부정적인 그 불선과 결합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인데 결국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그죠? 번뇌가 없는 마음을 만드는 건데 번뇌를 버리는데 그래서 이거 세속에서도 이 감정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아는 거. 그게 이제 감정 조절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불교에서도 사실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자기 객관화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걸 숨기고 합리화하고 왜곡하려고 하잖아요. 포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모습 그대로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알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다고 알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거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 그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아차림을 할 때 왜 이게 자기 그 공이라는 무아에 대한 지혜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 하면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싫어지거든. 수용이 잘 안 돼요.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건 그냥 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니까 그냥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거. 그렇게만 해야 이게 이제 이거를 객관화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예요. 실제로 이제 그 머리는 되게 좋은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게 이제 자기 마음 상태,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감정, 세속으로 말하는 감정인데 불교적으로 말하면 마음 상태입니다. 이 자기 마음 상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자기는 보지 않고 밖으로만 계속 바라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객관은 안 되고 남을 분석하고 남을 이제 비판하고 이런 건 너무 능숙한데 자기를 보는 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 생각만 아는 거하고 생각만 아는 건 절대 마음 관찰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과 감정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생각만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 생각을 일으키고 자기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이 생각을 일으키는 자기 감정 상태를 모르면 내가 지금 이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생각과 더불어서 이 감정 상태를 사실은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알아차림에서는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에서 첫 번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되게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맨날 듣는 이야기라서 쉬운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조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보통 탐욕, 성냄,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적인 거는 어리석으면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인 게 가까워요. 진리를 모르는 거라서. 이거는 좀 지혜가 없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탐욕과 성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성냄이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이 두 가지만 있어요. 뭐 이기적인 마음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뭐 남한테 나와 남을 비교하는 열등과 우월의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집착하는 것도 탐욕이고, 또 막 소위 말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의 왜곡된 자기애, 이런 것도 집착의 한 형태고, 또 오용락을 즐기는 이것도 집착의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그게 실제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형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이거를 다양하게 알아차릴수록 이 마음을 조절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속에서는 감정의 입자도를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을 어설프게 그냥 퉁퉁 치게 되면 되게 마음의 형태가 또 어떤 거는 되게 강한 그런 탐욕도 있고, 또 되게 그냥 미세한 그냥 뭐 슬쩍 지나가는 탐욕도 있고, 탐욕의 형태가 되게 베리에이션이 되게 큰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이거의 실상은 탐욕이다 이렇게 되면, 탐욕이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실제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많이 다양하게 관찰할수록 수행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일어나는 탐욕이 정말 이러이러한 형태로, 자만도 이렇게 막 다양하게 나타나고, 견해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존재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이걸 결국은 이런 게 다 탐욕의 범주라고 알지만, 이 관찰을 섬세하게 하면 할수록 수행이 깊어지면 섬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욕망도 수행이 초보자 때와 수행이 나아갔을 때의 그 형태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거친 거는 어떻게 대응하고, 미세한 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아주 고질적인 건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능력들이 쌓이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을 이런 번뇌를 케어하는 능력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성냄도 마찬가지죠. 성냄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형태는 뭐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고 따분함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막 어떤 상대에 대한 질투, 인색함, 뭐 이런 굉장히 후회도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성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걸 총칭하는 용어일 뿐이고, 그죠? 이걸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섬세하게 잘 알아차리는 사람일수록 자기 객관화도 훨씬 섬세해지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훨씬 높아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탐욕 이렇게만 생각할 때 하고, 이거는 탐욕 중에서도 굉장히 고질적인 탐욕이다. 그러면 이걸 대응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이런 거는. 나는 왜 이렇게 자만이 안 없어지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라한이 돼야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빨리 없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오랜 세월 동안 닦아야 되는 거라는 걸 알면 대응 방식이 되게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있잖아요. 수행 한 이틀 하고 나서 왜 번뇌가 안 없어지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틀 만에 잠깐 가라앉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해야 이게 버려지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욕을 다양하게, 이게 이제 또 이게 고질적이냐 또 그냥 좀 빨리빨리 없어요. 그거를 구분해 놓은 게 수다운, 사다음, 아나함, 아란이에요. 그죠? 수다운에서 좀 거친 게 사라지고 사다음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걸, 특히 이제 완전히 소멸되는 걸 관점으로 그렇게 했듯이 번뇌도
그런 고질적인 것과 좀 쉽게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면 다 동일하게 취급해버리면 그거를 이제 어떤 뭐랄까 이게 이제 버리려고 노력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과 조금만 해도 되는 이런 걸 구분 못하니까 이제 이건 왜 이렇게 안 버리죠? 난 수행에 재질이 없나 보다. 난 수행에서 능력이 없나 보다 하고 나자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히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도 이게 수행의 지혜에 관련되거든요. 성냄도 마찬가지고, 그죠? 특히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그 크기의 반작용으로 성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걸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에 뭐 트라우마나 아주 강력한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것도 금방 버려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점점 빗발에서 사라진다는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는 부처님께서 단순하게 탐진치라고 표현했고 탐욕과 성냄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만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그런 걸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좀 본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단순화시킨 거지만 실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는 그 탐욕이 지칭하는 현상, 성냄이 지칭하는 현상을 되게 다양하고 그게 아까 말한 심천, 그거의 깊고 얕은 것, 또 고질적인 것과 고질적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번뇌를 잘 관리하는, 번뇌를 이겨내는, 내려놓는 지혜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어난 번뇌를 잘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객관화해서 정말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번뇌들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첫째 자각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제가 6초 이야기를 했지만 그 6초는 사실 이제 그 좀 거칠어지기 전에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빨리 할수록 이게 이제 또 이거를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 수행의 힘과 관련이 있어요. 번뇌가 충분히 커져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알아차림 힘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알아차림 힘이 강하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선한 마음만 이어지면 거기서 조그만 번뇌만 움직여도 금방금방 이 마음의 변화를 캐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능력,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능력이고, 그걸 잘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이 향상됐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일어난 번뇌를 지혜로서 이제 우리가 적당한 방법을 써서, 그죠? 이것 자체가 뭐 다 무상고무화라는 지혜를 쓸 수도 있고, 해롭다는 거, 뭐 또 부정관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혜를 써서 이거를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런 이제 이 감정을 지혜를 통해서 첫째는 알아차리는 게 시작점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놓아버릴 것인가, 이거를 할 때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지혜나 이런 게 많이, 주로 지혜가 많이 생각을 바꾸고, 그죠? 보통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 불교에서 이야기합니까? 왜곡된 인식, 그죠? 그거를 잘못 인식해서 마치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인데 괴로움으로 보고, 괴로움인 걸 행복으로 보는 이런 왜곡된 인식이니까, 이런 인식을 바로 잡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버려져, 집착이나 화가 버려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보는 거, 뭐 괴로움인데 행복이라고 보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걸 마치 영원한 것으로 보고, 또 해로운 건데 유익하다고 보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잘 조절, 이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어떤 지혜로서 그 상황을, 대상을 인지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곡된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거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행동치료의 아주 고급 버전인 거죠. 정말 이거를 이제 아주 핵심적으로 그걸 받고, 대체로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화를 어떻게 버리냐 이런 거에 이제 화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좀 정상적인 범위를 잘 유지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가래에 있다, 집착, 탐욕에 있다고 보잖아요. 이 탐욕을 어떻게 놓아버릴 것인가, 이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더 깊이 있는 수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진 뭐 이런 능력이나 부나 권력 이런 게 영원하다고 순간적으로 착각하다 보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막 갑질하고 자만하고,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통찰도 바뀌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 있을 때 잘하자. 이제 이렇게 내가 뭔가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겸손하고 많이 베풀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집착이, 이런 자만이라고 하는 집착이 놓아지면서 좀 겸손한 이런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만 계속 쳐다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거나, 그런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을 봐서 마음을 바꾸게 되면 막 거칠게 대응하고 이렇게 하던 거를 자비심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화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 남이 잘 됐을 때 막 질투하고 이렇게 하던 거를 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감정 상태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지혜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집착은 놓아버리는 방법, 그 집착하는 대상의 본질이, 또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의 본질이 이제 화를 낼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 또 이런 화나 이런 집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거를 보게 만들므로써 우리 견해 또는 이제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제 우리 감정을, 부정적인 그런 번뇌를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삼매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번뇌들이 버려지면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또 이렇게 아주 깨어있는 또릿또릿한 그런 이제 마음 상태인 삼매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지혜로운 생각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강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정 조절에 있어서 몸을 함부로 하고 몸을 관리를 안 하다 보면 그 몸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화내다 시간 다 보내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화를, 그 몸 관리를 잘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이게 생로병사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좀 수용하는 자세 있죠. 그죠? 뭐 이거를 막 저항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또 최대한 관리를 하되, 또 그러면서 일어나는 건 또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이 이제 육체적인 변화를 나와 이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이걸 그냥 하나의 그 몸의 변화라고 보면은 내 몸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런 몸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몸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화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몸은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극이고 몸이 그냥 괴로울 뿐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화로 더 이어지진 않겠죠. 수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화가 더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관리하는 거고, 또 선한 마음 이렇게 해서 이게 놓아졌을 때 선한 마음이 바뀌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면 이거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고 그거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또 터득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다양한 부정적인 그런 번뇌들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났다가 그걸 알아차리고 지혜에서 놓아버리니까 탐욕이 없어지는 마음도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이 일어났다 식욕이 사라질 때, 그리고 명예욕이 일어났다 명예욕이 사라질 때나, 또는 자만이 일어났다 사라질 때 마음 상태가 조금씩 뭔가 다른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 그런 이제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 감정을 이런 부정적이고 선과 불선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이제 잘 조절하는 거는 결국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그런 번뇌를, 불선한 마음을 잘 조절하고 그거를 해소하는 능력이 생기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생각과 이 감정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되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따라오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세속에서도 생각을 이제 잘 하는 사람들,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사고의 틀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구성해 나가는 것도 배우고, 또 생각의 틀이라고 소위 말하는 철학적 틀이 있는 사람하고 아무 철학적인 틀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생각이 잘하고 생각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이제 뭐에 맞게 생각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 생각의 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진리에 맞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도 잘 알고, 이게 참 고성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건 팔정도에 대한 이해, 사성제 진리에 맞게 사유하는 법을 자꾸 배우다 보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그런 이제 해로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음의 바탕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생각을 하는 틀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은 깨끗해졌는데 그 깨끗한 마음을 쓰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제 깨끗하고 이제 잘 정화가 되고 나면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그게 좀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면 옛날에 막 자만했는데 겸손해진다거나, 그죠? 옛날에 내가 가진 견해만 집착하고 남의 견해를 무시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집착을 놓아버리니까 타인의 견해도 존중해주고 들을 줄 알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이 변하면서 그거를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진리에 맞게 잘 대응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진리에 맞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마음 생각하는 틀도 바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날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이러던 게 오히려 자애심으로 바뀌고 연민으로 바뀌고 함께 기뻐함으로 바뀌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틀에 맞게 탐욕 없이 생각하고 성냄 없이 생각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또 이런 감정이나 생각은 대부분은 거기서 이제 마음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업을 짓는 건 세 가지 형태로 짓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 또 그게 행동으로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또 거칠고 오염되어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처음에 지혜가 많이 쌓이면은 그 마음도 지혜로워지니까
언행도 지혜롭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런 지혜가 충분하지 않고 산매력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행동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계를 지키는 겁니다. 계를 잘 지키면 언행을 단속하게 되잖아요. 우리 이 말이 바른 말인가 바른 말이지 않은가, 또 이 말은 그 바른 행위인가 바른 행위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다 보면 뭐 살생처럼 남에게 해하거나, 그죠?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막 쉽게 하거나, 또 우리가 불자로서 뭐 행동을 할 때 이제 좀 거칠게 하거나, 또 위이 없게 막 함부로 행동하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 이런 걸 멈추게 되고, 말을 할 때도 좀 더 이제 남의 험담하거나 남의 비난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런 걸 멈추고, 그죠? 좀 더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언행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언행을 잘 단속함으로써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니까 큰 이익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킨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계를 잘 지키는 게 우리 마음 조절에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계를 잘 지키는 게 결국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데, 그런 이제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계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를 탁 내려고 하다가 그걸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차려야 멈출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를 잘 지킨다는 건 거기도 뭐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알아차림이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과 말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자각해서, 그죠?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해로운 마음 상태로 흘러가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항상 이제 잘 관리하는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계정해도 잘 지켜지고, 그러면 생각도 건전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우리 마음 상태도 되게 안정될 수밖에 없죠.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불안하고 이렇게 날뛰는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감정과 그런 생각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이제 마음지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위 말해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능을 그러니까 높인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불교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핵심적인 게 바로 이런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말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잘 관찰하고, 이제 항상 말을 할 때도 바르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행동할 때도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불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막 너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고 이제 마음을 쓸 때도 이런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에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그죠? 그런 게 없는 자애와 지혜와 자비, 이런 마음들이 기반이 돼서 뭔가 세상을 살아가고 분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지능을 높이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행이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게 행동과 마음, 언행과 마음,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잘 지키는 것만 해도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더 이제 섬세하게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알아차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라는 것을 잘 이제 기반을 해서 알아차림을 일상 속에서 항상 실천하는 그런 능력,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시기 바랍니다.